나눗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직접 나눗셈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3은 4.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눗셈으로 답을 얻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눗셈을 한 게 아니에요. 곱셈으로 답을 얻었죠. 3에 얼마를 곱하면 12가 되지? 아하, 3 곱하기 4는 12. 그러니까 12 나누기 3은 4야. 이렇게 구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눗셈이 아닌 곱셈으로 답을 얻은 겁니다. 수학적으로도 나눗셈은 곱셈의 역,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나눗셈을 어떻게 처음 소개할지 그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덧셈에서 곱셈이 도입되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종의 워밍업인 셈이죠. 이어서 여기 사용된 수직선 모델을 그대로 다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으로부터 새로운 기호인 나눗셈 기호를 도입합니다. 나눗셈 기호의 의미를 같은 수직선 모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띄어세기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다시 이걸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 나눗셈 기호를 도입할 때부터 나눗셈은 새로운 연산이 아니라 곱셈의 역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이들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나눗셈 답을 곱셈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눗셈 기호의 뜻을 알았다면 실제로 나눗셈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 알아야겠죠? 이것도 곱셈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게 합니다. 40cm 막대를 5cm씩 자르면 몇 개의 조각이 되는지 곱셈으로 나타내고 이어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굿을 32개를 4개씩 같은 개수로 묶으면 몇 묶음? 이거를 곱셈으로 그리고 이어서 나눗셈으로 나타내어 보는 거죠. 이번에는 20개를 4개씩 5묶음이 되니까 20 나누기 4는 5. 이번에는 20개를 5개씩 4묶음이니까 20 나누기 5는 4. 이렇게 나눗셈으로 나타내는, 즉 같은 개수로 몇 묶음인지를 구하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합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자르기 그리고 묶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천천히 나눗셈 기호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때 이런 형식의 문제를 풀이하면서 나눗셈식의 답 구하기를 좀 더 연습하면 좋겠죠. 조각으로 자르기와 묶음 활동에 의해서 나눗셈이 적용되는 걸 충분히 경험했다면 나눗셈의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을 소개합니다. 딸기 24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 한 명의 몫을 구하는 상황, 즉 분배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4 곱하기 얼마가 24야 이런 곱셈식을 떠올리면서 24 나누기 4는 얼마지? 이런 나눗셈에 의해 6을 구하고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곱셈 개념이 확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곱셈은 다시 나눗셈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앞에서 터득했잖아요. 그런데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나눗셈식에서 단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피제수 단위와 제수의 단위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이때 나눗셈 결과가 한 사람의 갖는 몫, 이게 중요합니다. 즉 나눗셈의 몫은 제수가 1일 때의 피제수 값이라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제수와 제수가 다른, 단위가 다른 그런 분배 상황은 앞의 묶음 상황과는 나눗셈이라는 같은 기호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묶음 상황과 분배 상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눗셈식에서는 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만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단위가 있어야만 구별된다는 거, 이걸 앞에서 지적했죠. 피제수와 제수의 단위가 같은 묶음 상황의 나눗셈 값은 이렇게 네 묶음 또는 네 번, 그걸 뜻합니다. 하지만 단위가 다른 분배 상황의 나눗셈 값은 제수가 1일 때의 피제수 값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 수가 1일 때, 즉 한 명이 갖는 개수, 한 명의 몫을 말하죠. 시간이 1일 때, 즉 1시간에 달린 거리, 다시 말하자면 시속이죠. 이렇게 나눗셈으로 구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나눗셈, 답 구하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곱셈으로 답을 구하면 되니까요. 나눗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답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한 답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짜 나눗셈 공부입니다. 나눗셈 결과는 제수가 1일 때의 피제수 값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제수와 제수의 단위에 주목해야 함을 앞에서 언급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나눗셈 답 구하는 거, 그것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급급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처음 이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나눗셈 제대로 한번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책으로 하세요. 책 선전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이 책을 선전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나눗셈을 제대로 설명한 책, 우리나라에서 이 책밖에 없어요. 나눗셈을 이걸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이유 교과서 때문이었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교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3학년 담당하는 어느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제게 보낸 메일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학년 나눗셈 지도가 너무 어려워요. 교과서 2가지 종류의 나눗셈을 모두 설명해줬죠. 그래도 아이들이 어려워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헤매다 시간을 쫓겨 할 수 없이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눗셈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한마디로 기가 막히더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나눗셈을 설명한 교과서의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 밝혀드리겠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집필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굿데이.